대한해협과 마주한 일본 규슈 후쿠오카의 다치바나산. 산 기슭에 자리 잡은 공원 묘지. 한쪽에 전방 후원분이 보입니다. 앞이 사각형이고 뒤가 둥근 일본 고분의 전형입니다. 3세기에서 7세기 사이 권력자들의 무덤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전방 후원부는 조성된 지 이제 겨우 2년에 불과합니다. 무덤의 주인들은 평범한 망자들입니다. 이들이 차지한 면적은 고작 가로 30cm, 세로 30cm입니다. 화장을 한 한 사람씩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3100個の区画になります。そのうち2100区画がすでにお申し込みをいただいて 취재진은 장례 뒤 이곳에 납고라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두 딸과 손녀, 남편이 순서대로 면주머니로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전방 후원분에 안치합니다. やっぱり土に帰るっていうのがね、一番本来の姿ですよね。もう予約したんですよ。それでみんなでここに入ろうってことで。 무엇보다 330만 원 정도의 영구 안치와 공양까지 약속받았습니다. 돌봐야 할 후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できれば土に帰ってそのまま後の人たちに負担をかけないこういうお墓のあり方っていいなと思ってます。 이곳의 현대판 전방 후원묘는 수목장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일본 고령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일본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공원 묘지입니다. 지난 9월 이곳에도 전방 후원분 형식의 대형 납골 시설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お父さんのお墓をお参りするのかこれが楽しみできてるのか自分でわからんよ。 후쿠오카와 달리 이곳은 합장 공간과 개별 안치 공간,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유골을 납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 안치와 공양도 해주기 때문에 이곳 역시 후손들의 부담이 없습니다. 今日現在で400組ぐらいの方がすでにご契約いただいてます。 계약자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고령층입니다. 한쪽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네가 있고 평균 대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공원처럼 만들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100곳을 목표로 전방 후원분 조성 컨설팅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신규 수요뿐 아니라 폐묘 후 이장하는 수요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墓じまいをした後のそのお骨の行き先としてですね、この古墳のようなものが求められるような時代にな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 도쿄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절입니다. 비석 무덤들 사이로 비어있는 공간은 폐묘의 흔적입니다. 그 사이로 작은 납골 시설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サブスクですと毎月3980円から4980円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サブスクでお支払いの限り使用していただけますので。 일본에선 무덤을 파내는 건수가 연간 1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후손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전통적인 방식의 무덤 유지는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일본 사회는 지금 장묘 문화의 뉴 노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진우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무덤에 가족들과 함께 묻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합장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덤에 같이 묻히는 이른바 무덤 친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모임을 통해서 무덤 친구를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월드이슈에서 홍희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인기라는 합장묘, 도대체 어떤 형태의 무덤이고 또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합장묘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힐 수 있는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공간입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최근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うちのことを考えるとね、
ここで名古屋市がしっかり管理してくださるんなら、それで安心かなと思って。 NHK가 최근 인구 10만 이상 도시 등 지자체 97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합장묘가 지난 2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한 공간에 두는 이 합장묘는 주로 멀리 사는 자녀들에게 무덤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遠く離れている小山郷に、先祖の墓を守ってほしい。やっぱり言いづらい手間をかけたくないっていう方がやっぱりすごく増えているので、合葬墓を求めたいっていう方は増えていますよね。 지난해 수목장 형태의 합장묘를 시작한 치바시는 모집 인원인 700명에 5배가 넘는 3,600여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2명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형태의 합장묘가 특히 인기가 많았다는데요. 치바시의 일반 합장묘의 경우 영구 사용료는 62만 엔으로 우리 돈으로 550만 원가량이고 관리비는 해마다 5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합장묘에 대한 인기가 높다 보니까 연무덤에 함께 둘 무덤 친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무덤 친구는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선택하나요? 네, 합장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합장묘에 함께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이 무덤 친구를 하카토모라고 부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お隣ですか? 私ここなんです。お隣ですね。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10년 전에 일본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에 나온 장면인데요. 이렇게 자신이 묻히는 곳에 함께 묻히는 사람을 무덤 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애완동물과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덤 친구를 찾는다고 합니다. ルールはなくていいんですよね。自分がお参りしたいように、自分が手を合わせたいように、そして自分が作りたいお墓を、その場を提供するのが樹木葬ですから、こんな風に作ら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시부모님이나 남편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대신 친정 부모님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히고 싶어서 미리 합장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がっかりするだろうなと思うとね、言えないのよね。傷つけたくないという気持ちですよね。 방식을 보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묻힐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가 서로 무덤 친구가 되면서 생전부터 이 친목을 다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NHK에 소개된 기사가 한국에서도 이목을 끌었는데요. 서로 친분이 없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한 식당에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모습인데 이들 모두가 무덤 친구라고 합니다. 일본 고베의 식당에 30여 명이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점심 모임을 주최한 곳은 효고현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생협은 고베시에서 합장묘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250여 명이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협은 살아있을 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0여 년 전부터 이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석률이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90% 이상이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낯선 사람보다는 적당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진지하거나 깊이 관여하지는 않고 느슨하게 서로를 지지하는 정도의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합장묘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른바 슈카스 산업도 급성장했는데 이 산업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산업입니까? 네,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결하고 또 챙겨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과정을 슈카스라고 합니다. 슈카스 박람회도 열리는데 최근에는 동네 마트에서도 박람회가 열리고 지하철역에서도 납골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슈카스는 장례식 절차와 형식 등을 다루는 장례업체 선정부터 화장장과 묘지 등을 미리 알아보고 또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언장 작성 등 죽음에 따른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슈카스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묘지를 견학하고 또 유골이 되는 과정 등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8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들이 그만큼 많은 건데 이 같은 죽음을 위한 준비는 무엇보다 고독감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합장묘도 그렇고 슈카스 산업도 그렇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의아했는데 죽음이 좀 덜 외롭고 덜 두려워지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었네요. 월드이슈 홍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묘지. 넓은 묘지 한쪽에 수많은 묘비석들이 뒤섞여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는 무연고 묘를 정리하면서 묘비석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오랜 기간 추모의 흔적이 없거나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무연고 묘라고 판단합니다. 이 묘지의 40% 이상 2,700곳이 무연고 묘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묘비석 보관이나 처분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限られたところがございますので、どこまで踏み込んでいけるのかというのは非常に市全体としても考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かとは存じます。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공립묘지 700여 곳 중 절반이 넘는 400여 곳에서 무연고 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 있는 개인이나 마을이 관리하는 묘지입니다. 이런 묘지는 일본 전체 묘지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どの時代かのお相撲さんのお墓だった?誰も動いてくれない。 묘비석이 쓰러지고 깨지는 등 위험하게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お墓の在り方っていうのを考え直していかないと、単に無縁化してしまった一つのお墓の家族の問題でしょっていうことでは済まされない。 저출생으로 자손이 돌보지 않는 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에선 추모 공간을 디지털화하거나 집안에 두는 가구형 제품이 나오는 등 장례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